그럼 안녕. 윤프로님은 네. 저하고 함께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끌려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아주 많죠. 네. 요즘에 좀 기분이 많이 좋아져 있어요.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기분이 쌤 좋아졌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아까 또 제가 마스크 벗어서 몹시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.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공개되는 유튜브다 보니까 사실 쌤 도와드린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죠. 그런데 그냥 에휴 뭐 기왕 할 거면 할 것처럼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마음을 딱 고쳐먹고 나니까 네.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그 덕분에 다양한 쌤들 뵙는 것도 너무 즐겁고 네. 또 그 덕분에 이각쌤한테 가서 레슨 받게 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저한테 좋은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안쌤은 다니시느라고 피곤하고 경비도 많이 깨지고 그러시는데 저는 옆에서 그냥 어부지리를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쌤한테 표현 많이 안 하지만 조용히 마음으로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네요. 윤프로님도 본인 시간 많이 뺏기고 또 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네. 뭐 저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만큼 제가 또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지금은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뭐 제가 쌤 솔직히 제가 그냥 개인의 윤희원으로 있으면 평생 제가 이 엄지 원장님 손을 한번 잡고 춤을 춰볼 일이 있을까요? 저 혼자 스스로 이강희 쌤을 만나러 부산까지 가서 레슨을 받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사실은 쌤한테 조금 안쌤이 저한테 덜 미안해도 될 만큼 저는 되게 많은 저한테 플러스적인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그렇게 많이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정말요? 네네.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장담 못하겠습니다. 아니 사람인데 좀 날씨도 늘 변화무쌍한 것처럼 사람이 변화무쌍한 것도 그냥 매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, 선생님. 네, 매력적이십니다. 굉장히 달콤 쌉싸름한 매력이 있습니다. 윤프로님은요, 저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까? 아, 쌤하고 찍은 영상들 중에 사실 얘기하라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제가 새로운 어떤 경험이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들은 여러 원장님들하고 시연 영상을 찍은 거였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 되게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토크 영상이요. 아, 이렇게 토크하는 거요? 네네. 저하고 둘이 하는 거 아니죠? 그 다른 분들하고 함께 토크하는 거요? 어떤 분들하고 했던지 간에 이런 토크 영상을 찍는 거가 사실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. 네네. 저는 그 몇 번의 회차가 반복되면서 훨씬 편안해졌네요. 카메라가. 그러신 여러분 것 안녕. 같아요. 야, 방송인이 다 됐네.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여실히 그 가리지 않는 나를 보이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. 제가 저를 포장할 수도 없고 아니 장군이 어떻게 꾸며가지고 공주가 될 수도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는 게 이제는 여기가 목욕탕인가요? 마음 편안하고 좋습니다. 네네. 사실 저는 좀 그 제 목소리나 이런 거에 늘 제가 나이 얘기하면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목소리도 좀 줄이고 줄이지 마세요. 말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늙어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쌤하고 이렇게 토크 영상 찍고 하면서부터 점점 목소리는 커진 것 같고 말은 많아지는 것 같고 제가 바라던 그 중년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? 그러니까요. 여기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데서 말이 줄게 돼요.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그 채널에서 말씀 많이 하세요. 쌤 한때는 그런 고민 해본 적도 있어요.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게 제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그래도 나도 여자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소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밥을 좀 굶어봐
이게 배심이 없으면 목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. 저랑 반대로 저는 목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요 원래. 그런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마이크 체질이다. 마이크만 있으면 용감해지시는군요. 네,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무섭지가 않아요. 네네. 마이크 잡을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특히 30대 때 그때는 그러니까 MC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쌤이 MC를 본 거를 보시고 계시는 걸 몇 번 뵌 적은 없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20대 때 좀 제가 활발해졌었을 때 공연 무대에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다 잘했대요 저보고. 잘했단 말을 들으니까 그 뒤로 저는 MC를 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네가 봐라 뭐 이렇게 돼서 뭐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도요 진행하고 있고 노래 시키는 거 있잖아요. 뭐 행사가 끝나면 한 말씀씩 뭐 나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시키잖아요. 아니면 나이 어린 순으로 뭘 시킨다거나 그런 걸 진행을 많이 해보다 보니 사회를 좀 볼 일이 많았고요. 그리고 30대 때는 제가 이제 예술인으로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. 거기서도 MC가 필요한 그냥 문화예술 공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제가 MC를 보면 뭐 방송국에서 왔나?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. 그거 전문 MC가 직업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때는 좀 어울렸었어요.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제가 그 무대 행사에서 MC를 보는 걸 좀 안 어울리고 젊었을 때가 예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걸 좀 사양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댄스 대회 사회만 가끔 해달라고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.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얄궂은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해도 될까요, 선생님? 저한테요? 네. 안 하면 좋겠는데 하세요. 선생님이 토크를 이렇게 찍어서 채널에 올리시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 분들한테 안쌤은 뭐 그림도 그리시는 화가이시고 뭐 댄스를 하고 계시는 지도자거나 선수이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직접 듣거나 쌤 댓글에서 보는 쌤의 칭찬 중에 그 진행 솜씨? 그 부분에 대해서 쌤이 진행하는 MC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칭찬이 쌤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그 점에 대해서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짓궂은 질문이에요? 왜냐하면 어쩌면 쌤은 더 잘하고 싶고 욕심껏 더 빛나고 싶은 거는 쌤 스스로 내면에는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사회보다는. 글쎄요.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잘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니야, 난 내가 화가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아니면 정말 당신의 그 선수로서의 능력 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빛나는 별을 많이 달아주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살짝 서운함도 있으신가 하는 질문이죠. 여러 번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느낀 적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미술 전공자였고 미술 전공자로서의 길만 쭉 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뭐 미대 졸업했겠죠.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미술학원 강사로 가르치는 일을 참 잘했어요. 그러니까 강사 월급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수준으로 제가 좀 이렇게 당당했어요.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졸업을 하고도 뭐 학원 미술학원도 하고 뭐 학교에 출강도 하고 했는데 취미로 시작했던 댄스가 또 강의 자리가 있으니까 또 댄스 강사로 강사를 하고 또 미술은 제가 가르치는 게 또 적성에 맞으니까 지금도 미술 강의를 하고 있어요. 하고 계시죠. 그리고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춤에 더 몰입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제가 화가로서 너는 왜 그렇게 춤을 열심히 하냐, 그림을 열심히 하지 않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한때는 신경이 쓰였죠. 아니 그림 하는 애가 왜 이렇게 춤을 많이 춰?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화가로 성공할 수 있겠어?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. 정말 듣기 싫었고
그림으로 성공하고 싶고 빛을 보고 싶었는데 그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하고 언제 제가 그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. 네. 어쩌면 제가 죽기 전에 아니면 죽고 나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힘든 길인데 댄스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댄스하고 미술하고 네. 두 가지 다 집중하기는 힘들어서 미술에 집중할 때는 댄스를 조금 더 소홀히 하고 댄스에 집중할 때는 미술에 소홀히 하고 하지만 내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댄스는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1년 1년이 달라요. 네. 30대 때와 40대가 다르고 네. 40대 때와 50대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. 맞아요. 몸이 다르죠. 네, 그러면 저는 50대가 되기 전에 40대니까 40대 때 더 많이 네. 춤을 배우고 무대에 서고 제 기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대처럼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요. 맞아요. 그러기 때문에 50대, 60대가 되기 전에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제 수준에서는 잘하는 수준까지 네. 좀 끌어올려 놓고 네.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댄스 강의도 미술 강의 못지않게 강의를 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아서 재밌게 하고 있고요.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.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냐고. 제가 그 버는 능력이 없어 보이나? 저 사람이 내 통장 계좌를 어떻게 알았지? 아유 선생님 그분에게 계좌번호를 좀 보내시지 그러셨으니까 후원해 주시고 싶어서. 그래서 어떻게 그랬나 봐요. 생활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미술을 지도하는 거는 제가 수십 년을 미술을 해왔기 때문에 취미생들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따로 공부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지도하는 게 가능해요. 늘새 미술이나 댄스는 쭉 흘러오시면서 계속 해오시고 계시던 일인 네, 거잖아요. 쭉 해오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전문가예요. 어떤 게 다 전문가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좀 지금 애매해졌어요. 댄스 쪽에서 제가 10년 노력한 거는 미술 쪽에서 30년 노력한 것만큼 어쩌면 더 전문성을 갖추기가 좀 더 수월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더 일찍 전문가 소리를 들었고 그에 합당한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까 저는 미술만 해서는 안 되고 댄스도 해야 돼요. 그래서 비중이 반반이거나 미술이 좀 많은 편입니다. 미술에서 수입이 더 많고 댄스는 부업인데 부업만큼의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. 또 30대 때는 사회 보는 거는 알바였어요. 네. 한 달에 한 3, 40. 쓰리잡이었군요, 쓰리잡. 네. 주말 알바. 3, 40만 원 버는 알바. 네. 사회를 보면은 뭐 2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. 쌤 오늘 이 말씀 해주신 것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안프로님께서 다 그 과거에 경력들이 그렇게 쌓여 있어서 진행을 잘 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는데요? 그 세 가지를 다 목격한 사람은 저한테 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럼 저는 그 세 가지 빼고 다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. 못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못하는 거 많아요. 못하는 거 너무 많으시고 지금 잘하는 거 요거 딱 세 가지 다예요. 딱 세 가지. 네. 제가 뭐 잘하는 거 다른 거 있던가요?